메두사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들은 포세이돈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신전으로 향합니다. 포세이돈은 메두사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메두사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포세이돈은 메두사의 거절을 무시했습니다. 다음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두사는 저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테나 여신님께 구원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포세이돈이 사라진 후 메두사는 더럽혀진 신전 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메두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뱀 머리를 가진 무서운 괴물? 누구든 쳐다보면 돌로 만들어버리는 마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메두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지중해 너머 먼 바다 끝에 메두사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고대신 포르키스의 딸이었어요. 메두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고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바다 물결처럼 부드러운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바다 건너편에서도 그 소문이 들려올 정도였다. 수많은 구원자들이 메두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는 특별한 길을 선택했어요. 바로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무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자 순결한 처녀신이었습니다. 그녀를 섬기는 무녀들은 평생 순결을 지켜야 했어요. 메두사는 기꺼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속적인 사랑보다는 신성한 지혜를 택한 거죠. 아테나의 신전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기둥들이 하늘을 받치고 있었는데 그 중앙에는 황금빛으로 장식된 아테나 여신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메두사는 매일 이곳에서 신에게 기도하고 성스러운 불을 지폈습니다. 여신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언제나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메두사의 기도 소리가 신전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바다와 지진의 신 포세이돈이 아테나의 신전을 찾았습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이자 바다를 지배하는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전에 온 이유는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메두사 때문이었죠. 메두사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들은 포세이돈은 직접 그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신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메두사를 본 순간 포세이돈은 그녀의 황금빛 머리카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포세이돈은 메두사를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메두사는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포세이돈님. 저는 아테나 여신님께 순결을 맹세했습니다. 저는 신전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포세이돈은 메두사의 거절을 무시했습니다. 신이라는 권력을 가진 그에게 안 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세이돈은 강제로 메두사를 아테나의 신성한 제단 바로 앞에서.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욱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두사는 저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테나 여신님께 구원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포세이돈이 사라진 후 메두사는 더럽혀진 신전 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물은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신전에 나타난 아테나 여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신전이 더럽혀진 모습을 본 것입니다. 메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포세이돈이 신전에서 행한 모든 불경과 자신을 치욕스럽게 한 사실 모두를 말이죠. 하지만 아테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신은 분노하며 메두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신전을 더럽혔구나. 뭐라고요? 메두사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포세이돈님이 저를 강제로. 그러나 아테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네가 유혹했을 것이다. 아테나는 메두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자신의 삼촌 포세이돈은 너무나 강력한 신이었거든요. 아테나는 그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권위가 무너진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순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나는 피해자인 메두사를 처벌하기로 했어요. 내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남자들을 유혹했다면 그 머리카락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테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은 돌이 될 것이다. 내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독사가 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순간 메두사의 몸에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나씩 꿈틀거리는 독사로 변해갔습니다. 메두사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지만 뱀들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기어 나왔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저주받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본 사람을 모두 돌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제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확인해 보아라. 아테나가 거울을 던졌습니다. 메두사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소녀가 아니라 무서운 괴물이 서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테나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메두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이 모두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지나가던 여행객들, 심지어 자신을 걱정해서 찾아온 언니들까지도. 메두사는 먼 바다 끝 외딴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살아야 했어요.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고 아무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 위의 뱀들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녀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듯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메두사는 매일 울었습니다. 나는 그저 순결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괴물로 여겼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영웅 페르세우스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와야 하는 임무를 받고서 말이죠. 페르세우스는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모습을 보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던 메두사의 목에 검을 갖다 댔습니다. 마지막 순간 메두사가 눈을 떴습니다. 방패에 비친 그녀의 눈과 페르세우스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반사된 상을 통해서였지만 그 짧은 순간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괴물의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을, 오랜 외로움과 억울함을, 심지어는 긴 고통의 끝을 기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차갑고 날카로운 검이 그녀의 목을 가로질렀어요. 피가 솟구쳤습니다. 메두사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동자는 감기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메두사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피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가 태어났어요. 마치 그녀의 영혼이 자유를 찾은 것처럼요. 여기까지가 로마의 위대한 시인 오비디우스가 기술한 메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괴물이 바로 우리 사회 전체일 수도 있다고. 지금도 우리는 간혹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합니다. 어쩌면 메두사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